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장TV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유튜브 채널에 댓글 하나가 달린 게 있었어요. 참 인상 깊은 댓글이었고, 이 댓글에서 제가 이 노가장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을 저희 구독자분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기 때문에 이 댓글을 시작으로 먼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면접 준비해서 GS건설 신입사원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현대건설 임원 면접도 부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현대건설도 합격을 하셔가지고 GS와 현대 둘 중에서 원하시는 회사로 어디로 입사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딱 2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현대건설도 최종 합격을 하셨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이 문장이 결국은 제가 노가당TV에서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취업 망한다 라고 이제 적을 예정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내용에 보시면은 난해하고 집약적인 직업교육보다는 보험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난해하고 집약적인 직업교육, 즉 스킬이라든가 지식 위주의 어떤 교육이 사실상 우리가 건설회사 취업을 하는데 크게 자소서라든가 면접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 중에 가장 큰 사항이, 입사 후에 하게 되는 업무에 필요한 스킬 같은 것들은 입사 후에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입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소서를 통과시키고 AI 면접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는 면접에서 승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사 후에 쓰게 되는 어떤 기술, 예를 들어 가지고 BIM 모델링을 엄청 잘해야 된다, 아니면은 CAD 도면을 아주 잘 그려내야 된다, 프로그레스 스케줄들을 짜기 위해서 프리마베라 6를 잘 써야 된다, 또는 각종 시공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 같은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입사 후에 얻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회사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내가 일하게 되는 본부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이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신이 아닌 이상은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총 30개가 넘는 모든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입사 전에 다 한번 경험해보고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집약적인 어떤 스킬이라든가 기술, 직업교육보다는 뭡니까? 이 건설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프레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이디어님이 적어주신 댓글에 건설업의 변화 스토리와 앞으로의 비전, 최근 이슈, 어떤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될지 길라잡이 역할,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오버럴하게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면접 전날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이 뭡니까? 전공 기사책을 펼쳐놓고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리스트가 먼저 뽑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와 관련된 스크랩북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그 스크랩북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거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즉 뭡니까? 면접에 들어오시는 면접관, 각종 팀원들이나 임원급들이 대표이사나 회장님이나 부회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DLENC는 최근에 회사 내 이슈 사항이 뭔지, 그리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슈 사항이 뭔지,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이슈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 해에 그 회사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기획에 관련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DLENC는 이제 하자 제거 운동이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남미 시장에 대한 공략 정책이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DH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시장 확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둔촌건이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됐죠. 그러면 둔촌건에서 어떤 문제점이 현대건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1%라도 더 알고 들어가야 면접 때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시고 나서 면접이 정말 압박 면접이었어, 아니면은 내가 진짜 자소서에서 적었던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왔어. 자,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소서에서 물어볼 게 없는 경우, 자소서에서 면접관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왜냐? 나에 대한 얘기만, 내가 했던 어떤 조별과제라든가 어떤 경험치를 그냥 일목정연하게 나열만 해놓는 그런 자소서들은 사실상 아무리 문장 구성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뭡니까?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회사에서 필요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에서 필요한 역량,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그 내용에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소서는 통과를 하더라도 면접에 들어가서는 정작 질문을 받을 수가 없고, 정작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전에 준비했던 어떤 기사책에 나와 있는 집약적인 어떤 기술, 스킬과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준비해 갔는데 막상 질문 나오는 거는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선분양, 후분양의 장점, 그리고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의 향후, 동향, 그렇죠. 이런 것들. 국내 시장,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늘 가끔 뭐 PD 수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MBC 다큐멘터리, 그리고 KBS 네트워크, 이런 프로그램에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꼭 지켜보셔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번 그냥 호기심으로 봤던 방송 내용이 나중에 내가 면접에서도 쓸 수 있는 각종 키워드가 거기에서도 삐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둔촌권만 보더라도 사실상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한 A4지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각종 규제라든가 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은 나는 건축공학과로 졸업을 했고 이번에 건축공학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건축 시공을 할 건데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 이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현대건설에 건축직으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현장만 가서 건축 시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공채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공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0명이 입사했을 때 향후 20년 뒤에 10명은 팀장을 달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임원을 다실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의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공채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향후 본사에서 영업이라든가 또는 사업, 기획, 그리고 입찰, 견적 팀장 등의 포지션을 직접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성의 방향을 정하고 대표이사와 함께 이제 20년 뒤에는 회사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나 밑바탕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이 신입사원 공채입니다. 현대건설의 신입사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콘크리트 루베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철근 배근을 위한 바밴딩 스케줄을 잘 그리고 이런 사람을 뽑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대건설이 10년 뒤에도 뭡니까? 탑3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순위에서 ENR 순위에서 한 10위권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갖추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약간 글로벌 마인드, 우리가 오버롤하기는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직원이 누구냐?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포텐셜이 누구한테 있냐? 요거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공채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공학과를 나왔다라고 해서 뭐 회로도에 대한 부분만 주구장창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에 들어가서 면접관들이 회로도에서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 면접관들은 이미 그걸 공부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면접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뭐 기사책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걸 가서 내일 물어봐야지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면접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어떤 업무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면접에 들어갔을 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돌발 지문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댓글에 달아주신 분과처럼 최근 이슈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변화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하게 기사라든가 각종 경제지를 통해서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한동안 어떤 영상을 좀 이번에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댓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예, 최근에 장마철 때문에 많이 습합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